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시험을 보죠. 오늘 자료 하나 받으셨죠? 그 자료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작년에 그 2기 문제 하나 하고 문제 해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최고 답안입니다. 최고 답안. 그래서 최고 답안 부분을 제가 보면서 답안을 어떻게 쓰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먼저 보시죠.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찾으셨나요? 문제 해설이라는 거 있죠. 가로로 된 거예요. 네. 행정쟁송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자, 문제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답안을 잘 쓰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잘못 읽으면 다른 논점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잘 써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오늘 받으신 문제를 보시면 보통 1문, 2문, 3문. 원래는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보통 문제가 세 가지예요. 문제가 세 가지고 1문은 보통 이렇게 본문이 있죠. 이렇게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음 1, 2, 보통 2까지 있거나 또는 3까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오고 그 스토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2문은 문제 본문이 있고 물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으면 물음이 2개예요. 많으면. 그래서 보통은 50점, 저희가 100점이죠. 100점이고 시험이 100분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얘가 50점이면 얘는 50분 안에 써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50분보다 더 짧게 써야죠. 왜냐하면 문제를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그러고 얘가 50, 30, 20이거나 50, 이건 변함이 없어요. 25, 25 이거나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3문은 보통 문제가 하나예요. 문제가 하나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4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는데 쟁점이 되게 복잡하고 많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대신에 이제 얘들 2문이 좀 짧았고요. 3문이 근데 생각보다 3문이 엄청 길었어요. 3문이. 그래서 어쨌든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길면.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가지냐면 6가지죠. 여기는 물음 없이 그냥 문제로 그냥 나와요. 문제 3. 그래서 도합 6가지 쟁점을 물어본다. 그런데 쟁점이 6가지가 아니에요. 보통은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가지에서 10가지 쟁점이었는데 올해는 한 2-3가지가 쟁점이었죠. 그 바람에 이제 올해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보시면 이제 저희는 2기 때는 50점이거든요. 2기 때는 50점이라 이렇게만 내요. 아시겠죠? 2기 때. 3기 때는 이렇게 다 냅니다. 100점으로. 그러면 1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1기 때는 주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내요. 저희는 이제 연기잖아요. 연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 수준으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시험 시간은 50분을 드려요. 시험 시간. 그래서 요렇게 간다. 요렇게 1기, 2기, 3기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시험은 요렇게 한 문제만 나올 거예요. 한 문제만.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요렇게 나오건 이렇게 나오건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우리가 형식상 그냥 본문이라고 합시다. 문제 본문. 그 다음에 얘는 물음 또는 뭐 설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시험지에는 물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물음이라고 합시다. 문제 본문이 있고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본문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기출 문제 변형한 거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기출 문제 보면 이거보다는 더 깁니다. 이렇게 더 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원래 이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소설같이 이렇게 길었어요. 길면은 자 보세요.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 스킬입니다.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되게 길어요. 아시겠죠? 길 때는 요거를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요걸 먼저 읽는다. 예를 들면 물음 1, 물음 2, 물음 3 요것만 먼저 읽어 놓으면 요것만 읽어도 보통은 쟁점이 나와요. 쟁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 쟁점을 옆에다가 써놓고 요걸 읽으시면서 요거하고 관련된 쟁점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이문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에 거 아무것도 안 읽고 마지막 줄 한 줄만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마지막 두 줄만 읽어도 위에 건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돼? 이렇게 한 문제로 돼 있는 거, 한 문제로 돼 있는 거는 문제가 길면 마지막 한 줄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음이 각각 분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 물음을 먼저 읽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음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이 사건 구제 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처분이 있고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갑이 불복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쟁점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안 배웠나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재결주의. 그러면 원처분인 구제명령이 있고 재결인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이 있을 때 뭐가 소외 대상이에요?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이 소외 대상이에요. 위에 거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 봐도 됩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번에 보시면 넷째 줄에 보세요. 마지막 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인가? 이거 봐야 돼요? 안 봐도 됩니까? 이거? 안 봐도 되겠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죠?